그래서 페이지 42페이지 1번에서 3번까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능 특강에 접어들고 나서 만나는 첫 번째 난이도가 조금 있는 지문인 것 같아요. 특히나 문과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한번 보면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도 있다. 큰 시끄러운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는 강한 소리이고 작은 소리는 약한 소리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소리가 크고 작은 정도를 소리색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소리가 크고 작은 정도를 우리가 소리색이라고 한다. 소리세기는 소리가 전달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리세기 이 부분이 기억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표시를 하고 소리세기는 제곱미터당 와트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낸다. 와트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의 단위로 1와트는 1초에 1주르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의미하므로 1제곱미터당 와트는 1초에 1제곱미터당 1주르 에너지를 전달하는 소리세기를 의미한다. 1제곱미터당 와트는 1초에 1제곱미터당 1주르 에너지를 전달하는 소리세기, 이것을 의미한다. 소리는 매질에 일으키는 압력 진동의 일종인데 큰 소리일수록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큰 진폭의 압력 진동을 일으킨다. 그렇죠? 큰 소리일수록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큰 진폭의 압력 진동을 일으킨다. 이런 정도. 우리는 소리의 세기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일까? 소리의 세기,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은 청소구를 통해 난원창을 진동시킨다. 난원창의 진동은 달팽이관 내부의 림프액 압력 진동을 일으키고 림프액 압력 진동은 기저막을 진동시켜 그 진동을 코르티 기관의 청세포가 감지하게 된다. 이때 림프액의 압력 진동의 진폭, 즉 압력 진폭이 사람이 지각하는 소리 세기를 결정하게 된다. 그치? 림프액의 압력 진동의 진폭, 압력 진폭이 사람이 지각하는 소리 세기를 결정하게 된다. 어떻게 인식하냐 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해? 묻고 답한다 해서 우리가 문답법이라고 하지. 선지에 뭐 이 글의 전개 방식에서 문답법을 활용해서 뭐 이런 부분이 나와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그 과정이 연쇄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청소구를 통해서 난원창을 진동시키고 난원창의 진동이 달팽이관 내부의 림프액의 압력을 진동시키고 림프액의 압력 진동이 기저막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코르티기관의 청세포가 감지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순서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네. 문제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언제든 그래 맞춰라. 그런데 중간중간 좀 생략해 놓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아니면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문제. 넘어가서 사람에게는 소리 세기를 인식하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상한을 넘으면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소리를 고통으로 느끼고 심하면 청각이 손상될 수 있으며 하한보다 작으면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 소리 세기의 상한과 하한은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 소리 세기의 상한과 하한은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특정 진동수에 반응하는 코르티 기관의 민감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코르티 기관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청세포 이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봤던 부분이네. 진동수 단위 시간당 진동한 횟수로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 단어가 나왔네. 헤르츠. 소리의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반면 소리의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소리의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 이 정도까지만.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되고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음이 된다.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음이 된다. 일반적으로 1000Hz 소리에는 상한과 하한은 가장 간격이 크다. 상한과 하한이 가장 간격이 1000Hz라는 소리에서 상한이 굉장히 높고 하한도 굉장히 낮아서 그 간격이 가장 크다는 얘기지. 대략 상한은 1제곱미터당 와트이고 하한은 10의 마이너스 12제곱미터당 와트이다.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소리 세기 감각의 폭이 넓다. 음악에서 활용하는 소리 세기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1000Hz에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 제곱미터당 와트와 그냥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만 할게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 사이이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2제곱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10의 마이너스 3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음악에서 활용하는 소리의 세기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9제곱 사이. 다시 말해서 악기가 가장 큰 소리를 낼 때는 가장 작은 소리를 낼 때에 비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10의 3제곱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게 10의 6제곱이 된다. 그렇죠? 즉 100만 배나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100만 배나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뭐 지수 법칙은 다 알 테니까 나누기 지수의 나누기는 지수의 차와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10의 6제곱이 되겠네.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소리 세기의 차이에 대한 인지이다. 여기서 인지라는 단어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인지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소리 세기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소리 세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한 알아차리는 것. 식별력은 갑자기 또 식별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같은 종류의 두 자극의 차이를 변별하는데 필요한 자극 차이의 최소량을 의미한다. 식별력이. 같은 종류의 두 자극이 있어.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자극 차이의 최소량을 의미한다. 소리 세기가 커지면 소리 세기의 식별력도 커진다. 소리 세기가 커지면 소리 세기의 식별력도 커진다. 다시 말하자면 강한 소리에는 소리 세기의 차이가 커야 소리 세기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고 강한 소리일 때 소리 세기의 차이가 커야만 우리가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고 약한 소리에는 소리 세기의 차이가 작아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시끄러워. 그럴 때는 소리가 더 커야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조용해. 그럴 때는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해도 우리가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괜찮겠네. 이렇게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넓고 소리 세기의 식별력이 소리 세기에 비례하기에 그치? 이 부분을 우리가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넓고 소리 세기의 식별력이 소리 세기에 비례하기에 제곱미터당 와트와 같은 단위는 인지되는 소리 세기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치? 사람이 감지하는 소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 세기에 또 그게 비례해. 식별력이라는 것이. 그러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주어지겠지. 그래서 넓은 범위의 소리 세기를 좁혀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제곱미터당 와트를 단위로 표현된 소리 세기에 어떻게? 밑을 10% 하는 로그, 이걸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죠. 상용 로그를 취해서 소리 세기 수준 IL이라는 물리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L은 10 곱하기 이런 놈들이 있다. 이런 정도. 이거를 다 읽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시간이 낭비되니까. 여기서 I는 소리 세기, 그리고 I0는 소리 세기의 하한, 즉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제곱미터당 와트 이다. 로그 함수의 특성상 우리가 로그 함수의 특성까지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봐요. i가 커지면 그렇죠? i가 커지면 IL은 커지지만 그 로그 값은 커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i의 증가분에 대한 IL의 증가분은 점점 작아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뭐?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건 상관없는데 증가분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치? 증가분. 우리가 증분이라고도 하지. 그 부분. 그러면 점점 작아진다. IL은 커지지만 같은 I의 증가분에 대한 같은을 빠뜨렸네. 같은 I의 증가분에 대한 IL의 증가분은 점점 작아진다.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증가함수, 그 로그 함수가 밑이 1보다 크면, 그쵸? 맞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된다.
근데 이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보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 그러니까 점점점 처음에는 여기 가파르게 기울기를 보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런 얘기지. 이 부분 여기 중요할 것 같고, 소리 세기 수준의 단위는 니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체크를 해놓고 지나갑시다. 소리 세기의 수준 단위는 데시벨이다. 얘도 우리가 익숙한 얘기네. 겨우 들릴 듯 말 듯하여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의 소리 세기를 갖는 소리 세기 수준은 0데시벨에 해당하고, 10의 12제곱 같은 경우는 0데시벨.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커서 1제곱미터당 와트 소리를 갖는 소리는 120데시벨에 해당한다. 요놈은 소리 세기 수준이 10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소리가 전달한 에너지, 소리 세기는 10배씩 올라간다. 여기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치? 소리 세기 수준이 10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소리가 전달하는 에너지, 소리 세기는 10배씩 올라간다. 이 부분. 소리 세기가 2배가 되면 로그 10의 2. 그러면 얘는 로그 2 값 물어보는 거죠. 0.3010이니까 소리 세기 수준이 약 3데시벨만큼 올라간다. 소리 세기가 2배가 되면 소리 세기 수준이 약 3데시벨만큼 올라간다. 우리가 소리 세기와 소리 세기 수준이 다른 용어라는 걸 명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소리 세기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 봤던 뭐 단위 시간당 뭐 단위 면적 어쩌고 이거 한 거고, 소리 세기 수준은 데시벨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1제곱미터당 와트, 이거에 따른 데시벨, 이걸로 바꾼 거니까. 통상적으로 음악에 사용되는 PPP, 피아니시 시모는 30데시벨이고, PP는 40데시벨, P는 50데시벨, 포르테 얘는 70데시벨, FF 얘는 80데시벨, FFF는 90데시벨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을 갖더라도 진동수가 높을수록 시끄러운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여기 주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짜 주목을 해줘야죠. 주목해야 될 것은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을 갖더라도 진동수가 높을수록 시끄러운 정도가 커진다는 것. 그렇지?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이야. 그런데 진동수가 높아. 그러면 더 시끄럽다 이런 얘기지. 다시 말해서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을 갖더라도 진동수가 낮으면 덜 시끄럽다는 얘기지. 덜 시끄럽게 인식된다. 오케이. 정확히 이해를 했고, 같은 소리 세기 수준으로 말하더라도 고음의 목소리가 저음의 목소리보다 더 시끄럽다 이런 얘기지. 고음은 진동수가 많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고음의 목소리가 더 시끄럽게 들릴 것이다. 이는 연주자들이 연주 중에 고려할 사항이기도 하다. 가령 1000Hz에서 50데시벨의 소리가 피아노 소리 세기 수준에 해당하는데, 50데시벨 이게 P에 해당하는데, 근데 낮은 진동수 범위로 가게 되면 더 조용할 거 아니야. 그치? 높은 진동수로 돼야 우리가 시끄러울 거 아니야. 낮은 진동수로 가게 되면 포르테 소리 수준에 해당하는 70데시벨의 소리여야 비슷한 시끄러운 정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높아야 시끄럽다. 진동수가 낮게 되면 낮으니까. 아까 피아노는 어느 정도 했죠? 피아노가 지금 50데시벨 있잖아. 50데시벨이 70데시벨 정도는 되어야 비슷한 시끄러운 정도. 그래야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네. 여기는 지금 예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품고 있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봤네요. 1번 소리 세기의 식별력이 작을수록 차이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소리 세기 차이가 작아진다. 작을수록 작아진다. 식별력이라는 게, 그치?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작을수록 소리 세기 차이가 작아지는 거 맞겠죠? 우리가 해당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답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라색이 좋겠네. 약한 소리에서는 소리 세기의 차이가 작아도 소리 세기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오케이.
지금 바로 1번에서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더 이상 뭐 볼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수능 특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약간 까다로운 지문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2번 소리 세기가 커지더라도 소리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한 에너지가 소리 세기가 커지면 소리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한 에너지가 작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커진다 이렇게 돼야죠. 이건 우리가 제일 앞부분에서 봤던 것 같은데 큰 소리일수록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큰 진폭의 압력 진동을 일으킨다. 이 부분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소리 세기 수준은 소리 세기가 커짐에 따라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 커진 후에는 일정해진다. 일정해지는 게 아니지. 증가는 우리가 로그함수는 증가함수잖아 지금. 증가는 하는데 증가분이 그만큼 예전처럼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지. 이 그림이 있었잖아 여기 증가분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지 일정해진다는 얘기는 없어. 증가함수니까 얘는 지금 실수 전체잖아 치역이. 오케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소리가 달팽이관 속 림프에게 일으키는 압력 진폭이 커지면 감지되는 소리의 진동수가 증가한다. 소리가 달팽이관 속 림프에게 일으키는 압력 진폭이 커지면 감지되는 소리의 진동수가 증가한다고? 지금 여기는 여기 우리가 아까 체크해놨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소리의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반면 그렇죠? 진폭이 압력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데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진폭과 진동수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이런 지문은 틀린 거가 되겠고 소리하고 소리 세기하고 이 부분 소리 진동수는 관련이 없다.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커지면 감지되는 소리의 진동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저음과 고음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하는 에너지가 같다면 이거 제일 마지막에 예시로 나왔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네. 저음과 고음이 그러면 고음이 저음보다 시끄럽다는 얘기지. 그치? 고음이 저음보다 시끄럽다.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답은 그래서 지금 1번이 되겠네. 1번 넘어가서 2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역 찾고 니은 찾고 디귿 찾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아까 표시해놨던 부분으로 얼른 가야죠. 우리가 지금 니은까지는 체크를 해놨는데 디귿을 체크를 안 했으니까 디귿 마저 체크를 하고 갑시다. 시끄러운 정도라고 돼 있네. 그러면 기역은 지금 소리세기 수준 그 다음에 시끄러운 정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리세기 수준 그리고 여기 시끄러운 정도 요렇게 써놓고 한 번에 선지를 봐야 우리가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 1번 어떤 소리에 소리세기가 커지면 소리세기 수준은 반드시 커진다. 적절하지 않은 것 맞죠? 소리세기가 커지면 소리세기 수준도 커질 거고 그 다음에 2번 소리세기는 소리세기 수준과는 달리 소리의 크고 작음을 나타낼 데 쓸 수 있다. 아니 달리가 아니고 소리세기도 그렇고 소리세기 수준도 그렇고 소리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부분이 틀렸네. 2번이 답이 되겠네. 3번 사람의 귀는 소리세기 수준의 차이가 없을 때 디귿의 차이, 시끄러운 정도의 차이를 감지하기도 한다. 아까 예시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지. 오케이. 4번 기역이 같은 소리, 소리세기가 같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시끄러운 정도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진동수가 높으면 시끄럽고 진동수가 낮으면 그거 하니까 이것도 예시에 관련된 거네. 예시에 관련됐고 예시에 관련돼 있다. 두 소리를 비교했을 때 소리세기 수준에는 차이가 나지만 디귿 같은 경우가 있다. 시끄러운 정도 디귿은 같은 경우가 있다. 시끄러운 정도는 같다. 여기는 아까 50데시벨이었고 여긴 70데시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는 있는데 비슷한 시끄러운 정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시에 관련된 거네. 예시로 지금 한 문제를 만들어 버렸네.
3번.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고르래. 틀린 것만 고르고 얼른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문제지.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가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간다면 음파의 파면은 9가 된다. 음파의 파면이 9가 된대. 음원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를 E라고 하면 음원 자체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를 E라고 하면 음파는 음원에서 거리가 R인 곳에 있는 구면 형태의 공기층에 고르게 전달되므로 반지름 R인 구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된 에너지. 이게 뭐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된 에너지. 소리색이지, 소리색이. 그렇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소리세기는 아까 단위 시간당, 그렇지? 단위 시간 1초에 단위 면적, 에너지, 이것의 에너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 에너지 전달한 소리 세기를 의미한다. 그렇죠? 소리 세기. 오케이. 이거를 얼른 소리 세기라고 우리가 바꿔놓고 볼 수 있어야 이 문제를 빨리 캐치할 수 있다. 넘어가서 에너지는 E를 9의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돼요. 9의 표면적.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9의 표면적은 어떻게 되지? 9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이에요. 4파이 R 제곱. 으로 나눈 값이 돼요. R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뭐 이거 몰라도 그냥 R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 부분만 알면 되겠네. 우리가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가봅시다. 1번.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 음원까지의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100데시벨인 소리는 80데시벨이 된다. 20데시벨이 없어졌네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소리세기 수준이 10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소리세기는 10배씩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소리세기 수준이 10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소리세기는 10배씩 올라간다라고 봤죠. 그러면 소리세기가 100분의 1이 되면 10배라고 했잖아요. 10배. 10배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되겠네. 100분의 1. 그치? R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소리세기가 100분의 1 이것이 되면 얘는 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우리가 여기 부분 소리세기 수준이 10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소리세기는 10배씩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 반대 해석. 거꾸로 해석한다는 얘기지. 소리세기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10배 멀어진다고 그랬잖아. 음원까지의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그럼 10배에 R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R이 10인데 10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100분의 1이라는 얘기지. 100분의 1이 되면 그러면 소리세기 수준은 몇 데시벨 내려갈 것인가 이런 얘기지. 10배일 때 10데시벨 올라가니까 10배가 내려오면 10데시벨이 내려가겠지. 근데 100배잖아. 10배 한 번 하고 10배 한 번 하니까 100배인 거잖아. 100배가 내려가면 20데시벨이 내려가는 거겠지. 20데시벨이 내려가니까 100데시벨에서 빼기 20데시벨 해서 80데시벨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넘어가서 그다음에 음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리세기는 어디나 같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치?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간다고 그랬으니까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리세기는 어디에서나 같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3번 음원까지 거리가 10분의 1로 가까워지면 소리세기는 100배 커진다. 지금 10분의 1로 가까워진다고 그랬어? 그러면 10분의 1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10분의 1의 제곱이면 100분의 1이잖아. 100분의 1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곧 100배라는 얘기잖아. 그치? 100배 커진다. 소리세기가 100배 커진다. 오케이. 10분의 1. 얘는 10분의 1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10분의 1의 제곱은 얼마야? 100분의 1이잖아. 100분의 1의 반비례하는 건 얘의 역수를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10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배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음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소리세기가 100배 증가하면 1m 떨어진 곳에서 소리세기가 100배 증가했대. 그러면 소리세기 수준이 20dB 높아진다. 아까 소리세기가 10배 증가하면 10dB 올라간다면서 10배, 10배 그러니까 100배가 증가하면 당연히 20dB이 높아져야 되겠지. 오케이. 4번은 별 이상 없고 그러면 지금 1, 2, 3, 4번이 모두 맞았기 때문에 답은 5번일 수밖에 없다. 5번을 한번 읽어보면 일정한 거리에서 100dB의 세기를 갖는 소리를 일으킨 음원이 하나였다가 하나에서 지금 2개로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2배 거리에서 소리세기 수준은 50dB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 얘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하겠지. 하나였다가 2개가 되니까 여기 곱하기 2라는 관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세기를 우리가 I라고 하고 그때 소리 세기 수준이 100dB이면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가 되면 우리가 R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2의 제곱에 반비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소리 세기가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음원이 2개로 늘어났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곱하기 2 해야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렇죠? 2분의 1이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 소리세기 수준이 10dB 올라가면 아니 여기 말고 소리세기가 2배가 되면 소리세기 수준이 약 3dB만큼 올라간다. 얘를 또 반대 해석을 해줘야 돼. 방금 우리가 소리세기 수준이 2분의 1로 됐잖아. 좀 전에 우리가 지문에서 읽을 때는 뭐라고 했어? 소리세기 수준이 2배가 되면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문의 선지에서는 2분의 1배가 된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배가 됐으면 소리세기 수준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3dB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3dB만큼 내려와야지. 그치? 3dB만큼 내려와야 된다. 3dB만큼 내려와야 된다면 100dB에서 빼기 3dB 하면 되잖아. 100dB에서 빼기 3dB 해서 97dB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50dB이 틀렸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 소리세기를 I라고 했어? 소리세기 수준이 그때의 소리세기 수준이 100dB이래. 근데 거리가 지금 2배가 됐어. 거리가 2배가 된다면 우리는 R제곱에 소리세기가 R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이라 된다는 얘기지. 2의 제곱분의 1. 그런데 우리가 음원이 하나였다가 2개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소리세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소리세기가 2분의 1이 됐어. 앞에 우리가 지문에서는 소리세기가 2배가 되면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선지에서는 소리세기가 2분의 1배가 되면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반대 해석을 했을 때 2배가 되면 소리세기 수준이 3dB만큼 올라가는데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3dB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dB이라고 했을 때 빼기 3dB를 해줘서 97dB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음 지문은 잠깐 끊었다가